11단원 재산관계와 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재산관계는 뭔가 돈과 관련된 거를 말하죠. 나한테 어떤 책이나 책가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 소유죠. 내 재산이에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자동차 이런 게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계약이라는 걸 설명해 보면 계약은 약속이에요. 약이라는 글자가 있죠. 읽어보면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 서로 우리 어떤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가 되면 그때 바로 계약이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바로 매매계약이라는 게 있죠. 사고 파는 거, 또 차용, 돈을 빌리는 거, 집을 빌리는 거 이런 게 바로 계약이 돼요. 이를테면 친구랑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놀러 가자. 3시에 만나. 이러면 이런 건 별로 계약이 아니죠. 나 잠깐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도 조금 성의 없는 사람이 될 뿐? 그걸로 내가 막 소송당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을 샀다. 10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집을 안 비워준다. 나한테 약속한 날짜에. 그러면 이건 계약이죠. 그래서 나는 약속을 안 지킨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계약이라는 건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 법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써 있는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내가 이거를 소송을 통해 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해를 돕기에 읽어보면 성립 요건은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야 된다. 왜냐면 이건 약속이니까 이거를 하자라고 권유하는 사람과 그래, 이거에 화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자, 이게 바로 청약이죠. 약속을 청하는 거예요. 나랑 이거 사고 파는 걸 할래? 매매 계약을 할래? 그래서 그 화답하는, 답하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 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할래? 라고 했을 때 계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서로 간에 이걸 하자는 게 서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걸 한다는 게 확실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바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3번을 읽어보면 당사자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 제한되는 자의 계약은 취소 가능 이런 게 나오네요. 어렵게 써있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제한된다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가면 또 배우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말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막 너무 비싼 물건, 한 300만 원짜리 된 노트북을 혼자 부모님 허락도 없이 가서 샀다. 이러면 부모님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말해요.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뭔가 계약을 할 만한 정신적인 상태가 안 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을 바로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쭉 또 읽어보면 성립 조건으로는 내용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이를테면 당장 너를 내가 어떻게 금성으로 데려다 준다. 목성으로 간다 우리가. 이런 계약은 지금 일반적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계약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법에 어긋나는 이상한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고 싶은데 너무 잔인한 예가 될까봐 못하겠네요. 어쨌든 법에 어긋나는 이상한 계약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사리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을 것. 너와 내가 내일부터 도박을 해서 서로 용돈을 나눠 가지도록 한다. 이런 계약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의사표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와 당사자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사기나 강요된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어야 된다. 서로 어떤 거에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은.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계약이 만약에 체결이 됐다면, 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양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면 구속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건 계약을 통해 내한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해요.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이라고 했을 때 매매 계약이면 이 집을 산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은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데 권리는 이제 집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소유권을 받을 권리. 채무로는 의무가 또 생기는데 돈을 줄 의무가 생기죠. 매도인은 판 사람을 말해요. 판 사람은 이게 반대죠. 채권으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채무로는 집을 줄 권리, 줄 의무죠. 매수인은 집을 받을 권리.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양 당사자의 채권과 채무는 서로 대립돼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대해서 의무와 권리가 딱 생겨요. 이 계약을 통해.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을 또 보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되게 어렵고도 중요한 말인데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뜻이죠. 내가 집을 샀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집만 받고 돈을 안 줬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채무 불이행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은 거,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발을 밟아서 뭐 상처를 냈어요. 실수로. 그럼 이게 채무 불이행인가요?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사기로 해놓고 집만 받고 돈을 안 줬다거나 돈을 빌려놓고 돈을 정해진 날짜, 약속한 날짜에 안 갚았다거나 하면 그게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거. 그래서 이 개념은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갑이 을한테 채무를 불이행한 게 맞냐?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갑과 을이 서로 계약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서로 계약을 한 사람이냐? 그 양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채무 불이행이 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네, 문제를 풀면 이제 무슨 개념인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살펴본 건은 이제 무효와 취소라는 개념인데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를 말하고요. 한 번도 효과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취소는 처음에는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우리 이 상태, 이 지점부터 우리 이때부터 그냥 계약 없애자. 중간에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념도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미성년자의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해요. 법률상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다. 미만이라는 건 19세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딱 19살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걔는 성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7살, 8살, 10살, 12살, 17살, 18살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미성년자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원칙상 그렇다는 거예요. 법률행위란 건 뭔가 자기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뭔가 법적으로 행동을 할 때는 부모님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대리인이라는 건데 보통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죠.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암기라고 돼 있는데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 없이 한 거는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부모님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누가 미성년자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하니까 10만 원 줄게. 그러면 이거 10만 원 받을 때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허락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권리만을 얻는 행위. 그냥 미성년자한테 좋기만 한 거. 10만 원 주는 대가로 너 내일 나한테 계속 전화해. 이러면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안 되는 거죠. 미성년자한테 조금이라도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거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야 그런 어떤 계약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만 받는 거 혹은 의무만을 면하는 거. 이를테면 내가 미성년자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 이제부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의무를 면한 거죠. 그때에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또 세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용돈의 처분행위. 부모님이 미성년한테 10,000원 줬어요. 너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럼 이 10,000원을 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내가 10,000원짜리 뭔가 밥을 사 먹었어요. 근데 밥을 이제 사 먹는 그런 계약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10,000원은 이미 마음대로 쓰라고 미리 동의를 해준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을 또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와 철회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확답 촉구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부모님에게 너 지금 미성년자가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비싼 거 사갔는데 이 계약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볼 권리라는 거예요. 확답이 없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만약에 부모님이 대답을 일정 기간까지 안 했다면 그냥 계속 유효하다는 거고요. 부모님이 그래요. 계속 할 거예요. 라고 해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 그냥 철회할게. 계약 안 한 걸로 할게. 라고 하면 계약은 이제 취소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철회권이라는 건데요. 상대방이 나 그냥 처음 계약할 땐 미성년자인 걸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경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 나 불안하니까 그냥 거래 안 할게요. 라고 스스로 계약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철회권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시험 문제로 내기 좋기 때문에 이 철회권을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다만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철회권은 계약 당시에 몰랐을 때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참 문제 잘 나오는데요. 미성년자가 만약에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돼요. 이를테면 부모님이 동의해줬어요. 부모님 사인, 자기가 위조해가지고 보여준 경우. 위조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죠.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도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성년자 쪽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성년의제라는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이것도 살펴보면 결혼을 하면 이제 민법상 거래에 대해서는 성년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TV도 사고 침대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 데려갈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것도 가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결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혼인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